자, 법가정치 거꾸르기실. 오늘 배워볼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중 현대민주정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근대민주정치의 한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근대민주정치의 한계. 시민혁명으로 이제 간접민주정치, 대의제의 시대가 열렸지만 민주정치라는 이름을 걸고도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노동자, 그리고 유색인종, 흑인, 그리고 또 여성, 이런 사람들은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얻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 살펴볼 선거권 운동은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자,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뭘 외치고 있냐면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차티스트의 뜻이 뭐냐면 헌장이라는 뜻이에요. 헌장.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인민헌장을 발표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차티스트 운동에서 내건 인민헌장입니다. 네. 첫 번째 보면 21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21세 모든 남성, 노동자들 포함하는 거죠. 근데 요 말을 내걸었다는 건 아직 여성은 참정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비밀 투표를 원칙으로 하라. 하원 의원 출마자 재산 자격 기준을 없애라. 자, 이런 말은 왜 내걸었을까요? 하원 의원, 출마자. 하원 의원이 뭐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 국회의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하원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기준을 없애라. 노동자들은 보통 부르주아에 비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재산 자격 기준을 없애라.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원 의원에게 봉급을 지급하라. 옛날에 국회의원은 무보수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한테도 봉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왜 요구하고 있냐면, 만약에 국회의원들한테 월급을 안 주면 가난한 노동자는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죠. 자기의 일을 그만두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노동자가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 봉급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살펴볼 운동은 흑인 참정권 운동입니다. 1863년에 미국에서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 폐지 선언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됐어요. 1870년에 인종에 따른 선거권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에서 흑인들이 정치에 참여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투표하려면 돈을 내게 했어요. 근데 흑인들은 보통 백인들에 비해서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선거에 참여하는 흑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진 다들 알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런 흑인 민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흑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려고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선거권에도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 1965년 선거에서 드디어 흑백 차별이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거권 운동은 여성 참정권 운동입니다. 노동자 그리고 흑인, 여성 중 가장 늦게 참정권을 얻은 집단은 여성이었어요. 이 사진은 여성들이 자신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진인데, 한번 여성의 참정권이 얼마나 늦게 얻어졌는지 살펴봅시다. 유럽에서 최초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이게 최초였고
보면 1919년 네덜란드, 1928년 영국 이런 식으로 점점 확장돼 나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위스 같은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늦게 줬죠. 그리고 여성 참정권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2015년, 작년이죠. 작년이 되어서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드디어 여성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민주정치에서 여러 가지 집단들이 투표권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을 정리해 봅시다. 현대민주주의의 특징은 일단 대의제, 간접민주정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아테네 사람들처럼 모여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자를 뽑잖아요.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고 시장도 뽑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주는 우리는 대의제, 간접민주정치를 택하고 있죠. 그런데 현대민주정치의 특징은 이런 대의제에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더했습니다. 어떤 요소를 더했냐면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국민 투표. 국민이 직접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투표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국민 투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환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민 소환은 뭐냐면 이제 소환이 부른다잖아요. 이제 우리의 대표가 잘못했을 때 이제 대표를 불러서 해임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을 직접 국민들이 투표해서 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 소환은 없죠. 국민 소환은 없고 대신 주민 소환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방시의회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민들이 투표하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국민 발안입니다. 국자예요 이거. 국민 발안.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국민 발안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 소환과 마찬가지로 주민 발안은 있어요. 지방자치 조례를 이제 주민들이 모여서 국회 이제 시의원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대민주정치를 대중민주주의라고도 불러요. 왜 대중민주주의라고 부르냐면 이제는 특정 나이만 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하는 정치라고 대중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전자민주주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자민주주의 뭐냐? 자, 뭐 선거 때마다 SNS 이런 데 투표 인증하고 막 이런 거 활발하죠.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정치인의 공약도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사이버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자민주주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민주정치의 특징을 살펴봤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현대민주정치에서 투표권이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